대표님은 5년 전에 신용불량자였잖아요. 네. 지금 연매출 얼마죠? 지금 40억, 50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그렇게 5년 만에 바뀔 수가 있었죠? 돈에 대한 결핍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거든요. 어렸을 때부터 좀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. 유치원 교사도 미친 듯이 열심히 했었었고,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유치원 교사로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진짜 돈 되는 거는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거든요. 결국에는 내가 좀 쉽게 돈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제 꼬꾸라지더라고요.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답이 도저히 안 나와서 제가 알바몬을 찾아봤더니 고수익이 부동산 분양 상담사였거든요. 텔레마케팅 업무를 했었거든요. 이제 그것부터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진짜 너무 힘들고 맨날 울고 고객한테 거절당하고, 근데 그래도 내가 유치원 교사도 했는데 3년은 해보자.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바깥에 나간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참고 또 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약간 수익이랑 직급이 따라오더라고요. 와,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견디다 보니까 이렇게 또 보상이 오네? 라는 희열의 작은 성공들을 계속 맛보다 보니까 제 팀원들이 생기게 되고, 그 팀원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고, 그러면 내가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법인을 아예 내자, 아예 회사 운영을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. 그때는 내가 돈에 대한 목표도 있었고 이제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몸을 갈아 넣었었던 것 같아요. 현장 한번 들어가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진짜 내가 완전 초몰입한 상태로 한 3년 4년 지나니까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. 그러면 약간 대표님 견딘 거잖아요. 요즘 왜 견뎌야 하지라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 견뎌야 되는가? 근데 무조건 견뎌야 하는가? 이것도 좀 궁금해요. 사실 우리가 뭐 수영을 하나 배우던 골프를 하나 배우던 내 몸에 체화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은 눈앞에 결과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.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하면은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 길이 맞나까지도 또 의심하게 되는 거거든요. 저는 20대들한테도 경험은 많이 쌓아라라고 하지만 그 경험이 내가 단순히 카페 알바를 하더라도 그랬을 때 내가 이 분야에서 탑이 돼봐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좀 버텨내는 기간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지 이 경험이 의미 있는 저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결국에는 내가 힘든 순간에 실패 경험이 쌓이는가,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서 그 이후에 내가 또 보상을 얻어보는 경험이 있는가, 이 차이는 굉장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버티라는 개념이 물론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직장인처럼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사업을 하던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시간에 있어서 힘들더라도 버텨내보는 그런 경험들 저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대표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술을 가장 먼저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좀 있나요? 뭔가 뭘 하든 통용될 수 있는. 기술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거절받는 이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. 대단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 거절하지 않을까? 당연히 거절하겠지. 이러면서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이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어차피 뭐 안 되면 많은 거고 되면 좋은 거고, 확률을 내가 0%로 만드느냐 아니면 1%로 만드느냐,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0인 거고, 근데 내가 하나라도 하면 퍼센테이지는 무조건 올라간다. 어떻게 보면 저의 가치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좀 거절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를 일단은 아예 없앴으면 좋겠어요. 어떻게 보면은 실패도 거절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. 빠르게 실패하기란 책도 있잖아요. 내가 결국에 실행하지 않으면은 내 항상 마음 한켠에 이게 남아있어. 그러면서 계속 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생각이 계속 많아져. 일단 해야겠네요. 저 그래서 막 초밥 가게도 해보면서 오프라인 사업은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,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, 이런 것도 또 느끼게 되고. 그래서 저는 약간 미련이 별로 없어요. 자, 그러면 대표님은 빠르게 독립을 하는 거를 좋다고 보는가? 아니면 최대한 부모님 집에 있다가 독립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가? 만약에 부모님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세요. 네. 내가 하는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사업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저는 나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뭔 사업이냐? 그쵸. 취업 준비를 해야지. 그렇죠. 이런 것들이죠. 그쵸. 오히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게 내가 지출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나와 살면 다 돈이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오케이.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말아라. 제가 주변에 알게 된 분들도 다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인데
그분들의 공통점도 부모님 말 듣지 마라. 오, 저 부모님 말 안 듣기 너무 잘했거든요. 저 문득 이것도 궁금해요. 제 주변에 보면 저는 이제 서울 강북 노원 출신인데 본인의 지역을 벗어나는 친구들이 정말 극소수더라고요. 일단 저는 벗어났거든요. 그리고 저 외적으로 진짜 벗어난 친구가 딱 한 명 더 있어요. 저희 10명 중 나머지 8명은 오히려 경기권으로 밀려나고 오히려 더 동네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낙후된 지역으로 가게 된 거죠. 근데 대표님 주변에 보면 본인이 살던 지역을 벗어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나요? 별로 없죠. 근데 저는 이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본인의 가치관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나의 목표와 꿈이 저는 좀 확실하고 좀 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 지역을 벗어나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. 대표님 다음에는 그러면 그 맨 처음에 말했던 결핍에 대해서 다음에 알려주세요. 굉장히 궁금합니다. 눈물을 흘릴 준비를 해야 돼요. 휴지 들고 들어야 돼. 휴지 들고.